여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천기를 훔쳐본 뒤 사라진 한 남자의 한국에 관한 예언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시각은 정확히 정해져 있다 라고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남긴 인물은 바로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현재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은둔한 예언가 리슈동입니다. 그는 본래 대학에서 동양사와 고대 천문학을 가르치던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야기는 2015년의 어느 늦은 밤, 베이징의 한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리슈동 교수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인 추배도의 원본 해석본과 함께 현대 중국의 정세 분석가들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문서를 펼친 리슈동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9년에 전 세계를 덮칠 보이지 않는 회색 안개, 즉 전염병의 출현과 2022년에 서쪽 대륙에서 발생할 쇠와 불의 부딪힘, 즉 전쟁이 정확한 연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질 미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대륙의 몰락과 그 기운이 동쪽의 작은 반도, 즉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비밀 노트에 필사한 뒤 천기를 아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산다 라는 말을 남기고 윈난성의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침묵 끝에 그가 바라본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이 세상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슈동은 다가올 2026년을 가리켜 용이 낡은 비늘을 뜯어내고 뱀이 푸른 허물을 벗는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가올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이고 그 직전인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붉은 용은 너무 많은 것을 삼켜 배가 터질 것이니 그 썩은 살이 터져나오는 고통의 비음은 2025년의 끝자락부터 시작될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듯 동쪽의 반도는 지난 수년의 시련을 끝내고 2026년부터 찬란한 새 비늘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역사의 흐름을 읽는 학자입니다. 그의 말은 곧 2026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반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본 미래 예언의 핵심은 기운의 이동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고여있는 물을 싫어한다. 대륙의 물은 이미 썩어 악취가 진동하니 하늘은 맑고 흐르는 물을 찾아 동쪽으로 그 물길을 돌릴 것이다.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겉으로 거대해 보이나 속이 텅 빈 거인이 무릎을 꿇고 작지만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나라가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이는 현재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내부 부채 문제와 인구 저벽, 그리고 그에 반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힘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입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가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호황이 아니라 5천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운, 즉 그레이트 포춘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인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한국은 마지막 진통을 겪는다고 말입니다. 동뜨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법이다. 반도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으르렁거릴 것이나 이것은 묵은 피를 뱉어내는 과정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2026년에 태양이 뜨면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세계의 모든 보물이 동방의 반도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임을 시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윈난성 깊은 산속의 은둔자가 3,000km나 떨어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슈동의 예언록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시기를 가리켜 거짓된 풍요가 끝나고 진짜 주인이 곳간 열쇠를 쥐는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중국 대륙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이고도 냉철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지난 30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탐했다. 흙으로 빚은 빵을 진짜 빵인 줄 알고 먹었으니 이제 그 뱃속에서 탈이 날 것이다. 2026년이 되면 용은 배가 아파 뒹굴 것이고 그가 움켜쥐고 있던 금진보화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것이다. 그 흘러내린 금빛 물결이 어디로 가겠는가? 물은 언제나 가장 맑고 단단한 땅으로 흐르는 법이다. 리슈동이 지적한 흙으로 빚은 빵은 현재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빚더미를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미래의 핵심은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리슈동은 서양의 상인들, 즉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짐을 싸서 이동하는 모습을 철새의 이동에 비유했습니다. 서쪽 바다 건너에 푸른 눈을 가진 상인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용이 병들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둥지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찾는 새로운 둥지는 늙고 지친 섬나라 일본도 아니고 아직 여물지 않은 남쪽의 정글도 아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쪽의 반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의 재주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국인 특유의 손기술과 최첨단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리슈동은 2027년경이 되면 전 세계가 한국의 물건을 쓰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한국의 특정 산업을 콕 집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빛으로 만든 쌀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하자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의 예언서를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동방의 반도에는 흙이 아닌 빛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빛의 쌀이 없으면 세계의 모든 수레바퀴는 멈출 것이다. 또한 병든 용이 내뿜는 도끼를 해독할 생명의 물 역시 그곳에서 솟아날 것이니 세계의 병자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양, 서울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이는 2026년 이후 AI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극에 달하고 고령화된 세계를 구원할 바이오 기술이 한국에서 꽃 피우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 연구소들이 한국을 미래 기술의 핵심 기지로 지목하는 것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리슈동은 2028년을 기점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해를 가면이 벗겨지는 해라고 적었습니다. 2028년 붉은 용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큰 잔치를 벌이려 하겠으나 국제 행사나 무력 시위 등 곳간이 비어 잔치상에 올릴 것이 없음을 들키게 된다. 그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동방의 맹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리라.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한계에 봉착하여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경제력이 대체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바빴던 나라들이 2028년부터는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슈동이 말한 2026년 이후의 미래 예언, 즉 한국 중심의 질서 재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슈동은 한국의 번영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곳간이 차면 인심이 난다 했다. 남쪽의 곳간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저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늘은 한국에게 부를 먼저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형제와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놀랍게도 그의 시선은 이제 휴전선을 넘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곧 북한을 지탱하던 뒷배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슈동은 2029년이 다가오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북쪽의 빗장이 스르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2029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의 풍경. 리슈동은 이를 끊어졌던 허리가 이어지니 대륙을 달리는 호랑이의 기상이 되살아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슈동의 예언록에서 가장 믿기 힘들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2029년부터 2033년까지의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북쪽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운이 너무나 강력해서 북쪽의 어두운 기운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서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된다의 제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쪽에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불, 즉 미사일이나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봄바람이다. 2029년 기후년이 되면 압록강의 얼음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깨질 것이니 이는 누군가 망치로 깬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자연이 녹아나리는 이치와 같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이후 중국, 즉 붉은 용이 병들어 더 이상 북한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북쪽의 빗장은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병사들이 창을 내려놓은 이유는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남쪽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와 노랫소리에 취해 스스로 창을 쥐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철조망은 녹슨 거미줄처럼 힘없이 걷어질 것이고 굶주린 형제들은 무기를 버리고 숟가락 하나만 들고 남쪽을 향해 걸어올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 없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문화의 힘으로 북한이 한국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평화적인 흡수를 예언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레짐 체인지라는 결이 다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문을 열어주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특히 2031년 신해년을 한 지붕 두 가족이 밥상을 합치는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쪽의 왕은 북쪽의 백성들을 향해 칼 대신 밥독을 연다. 과거에는 서로가 늑대라 칭하며 으르렁거렸으나 이제는 힘센 동생이 병든 형을 부축하는 형국이라. 주변 강대국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 회방을 놓으려 하겠지만 이미 남쪽 나라의 국군이 한이를 찌르니 감히 누구도 그 만남을 막지 못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총성이 오가는 동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부로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며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리슈동이 본 한국 미래 예언 속에서 동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자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통일 비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리슈동의 예언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2032년부터 2033년까지 한반도에 황금의 시대가 열린다고 적었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니 피가 돈다. 북쪽의 험한 산 속에 점자던 검은 보물, 즉 지하자원들이 깨어나 남쪽의 기술과 만나니 그 가치가 황금산을 이룬다. 섬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대륙의 꼬리가 아니라 대륙의 머리가 되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달리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다. 2026년부터 시작된 국군의 상승세가 통일이라는 날개를 달고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완전한 국가의 탄생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이 찬란한 번영의 시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땅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합쳐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입니다. 그는 5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기. 그래서 리슈동은 2034년 즈음에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라진 틈을 메워줄 치유자, 힐러이자 의인입니다. 리슈동은 이 인물의 등장을 두고 동방의 등불 속에서 가장 밝은 심지가 타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울과 다툼, 물질 만능주의의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의 시골 어느 촌부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전파할 그 사람. 서양의 예언가들이 말하는 메시아나 구세주와는 조금 다른 지극히 한국적이고 인간적인 그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리슈동의 예언록은 2034년부터 2038년까지의 시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개벽의 시기로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부터 시작된 대운으로 한국은 통일과 경제적 번영을 이뤘지만 바다 건너 서쪽 세계와 대륙은 상황이 다릅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으로 된 집에서 살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고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이 분다. 서양의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회색 역병이 전 세계를 덮치니 멀쩡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한다. 이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의 끝에서 찾아온 전 인류적 우울증과 마약, 정신적 공황 상태를 예견한 것입니다. 과학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진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경고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 리슈동은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는 2035년 을묘년 즈음에 한국의 깊은 산골 혹은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세상을 치유할 의인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대목은 리슈동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롭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켜진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서 한 늙은 농부와 같은 이가 일어난다. 그는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손에 법전을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생명의 물과 오래된 지혜는 병든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박힌 가시를 녹여버린다. 서양의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주나 초능력자가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한국의 땅을 지키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효나, 예, 홍익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혹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과 전통 발효 과학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의 신약일 수도 있고 한국 특유의 정의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정신적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리슈동은 이걸 뭉뚱그려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5천년 묵은 신성한 DNA가 2026년에 태양을 받아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 즉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살피는 그 따뜻한 마음씨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시골 마을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 예언이자 문화 강국의 완성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의 위상은 단순히 물건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정신적 지도국, 멘토 스테이트로 격상됩니다. 예언사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계의 오만한 왕들이 동방의 의인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다. 어찌하여 우리의 막대한 부로도 행복을 살 수 없습니까? 그러자 의인은 흙 묻은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며 답한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황금은 그저 돌덩이를 뿐이요. 이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 비로소 인류는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던 그 잔소리 같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병든 세상을 구할 유일한 해독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바로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2038년까지 한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리더 국가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서양에 겉멋에 취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지켜내고 전수해 줄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을 일궈온 어른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한국은 부와 명예 그리고 정신적인 권위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슈동의 예언록 마지막 부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늙은 섬나라 일본과 잃어버린 고토 만주의 운명입니다. 리슈동은 2039년이 되면 지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총 한자로 쓰지 않고 영토가 넓어지는 기이한 현상. 과연 일본은 어떻게 침몰하고 만주는 어떻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후반부인 2039년과 2040년의 기록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리슈동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던집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그림자는 서쪽으로 길게 눕는다. 2026년부터 시작된 동방반도, 한국에 강렬한 태양빛이 너무나 눈부셔 그 옆에 있던 늙은 섬나라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의 기운이 다하여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국가의 침묵을 의미한다. 리슈동은 2039년 기민년을 가리켜 섬의 등불이 꺼지고 촛불을 빌리러 오는 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섬나라의 거리는 노인들의 기침소리로 가득 차고 젊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긴 지 오래다. 그들이 자랑하던 정밀한 기계들은 녹이 슬고 곳간은 비어 하루하루를 걱정하게 된다. 자존심 강한 섬나라의 주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바다 건너 반도의 문을 두드리며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신들의 남는 온기를 좀 나눠주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다. 여러분, 2026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한국의 국군에 대비되어 인구절벽과 경제적 활력을 잃은 일본이 결국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간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리슈동은 이때 한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형님의 마음으로 쌀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며 사실상의 상국, 모시는 나라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진정한 승리. 이것이 리슈동이 본 미래의 한일 관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몰락보다 더 가슴 벅찬 예언은 바로 북쪽 만주 땅에 관한 것입니다. 2040년 경진년, 리슈동은 이 해를 잃어버린 조상의 뼈가 주인을 찾아오는 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붉은 용의 힘이 빠지고 내부가 분열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동북쪽 변방 만주까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리슈동은 이 과정을 아주 서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국경선에 처진 철조망은 녹아내려 의미가 없어진다. 만주의 넓은 벌판에 사는 사람들은 베이징의 붉은 깃발보다 서울의 푸른 깃발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장사꾼이 되어 한국의 돈을 쓰고 한국의 말을 배우며 마침내 스스로 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한다. 이것은 군대를 보내 땅을 뺏는 침략이 아니다. 경제와 문화의 힘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그곳이 자연스럽게 광역 한국 경제권에 흡수되는 과정이다. 리슈동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땅의 신은 원래 주인을 기억한다. 2000년 전 그 땅을 호령했던 호랑이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니 만주의 흙과 바람이 춤을 추며 그들을 반긴다. 2040년의 지도를 펼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더 이상 국경이 아니라 그저 나라 안을 흐르는 강이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드넓은 만주벌판이 2026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우리의 국력 덕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이 거대한 영토의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를 덕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총칼 대신 덕과 부로 이웃을 감싸 안았다. 주변의 작은 부족들과 성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한국의 백성이 되기를 자청하니 이것이 바로 왕도의 길이다. 즉, 2040년의 한국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주변국이 존경하고 따르는 아시아의 진정한 맹주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서양의 싱크탱크들은 이를 경제적 화병이나 연방제라고 분석하겠지만 리슈동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남으로는 일본을 경제적으로 영향권에 두고 북으로는 만주까지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제국, 엠파이어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붉은 말이 달리기 시작한 지 불과 15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자, 이제 리슈동의 예언록은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2045년, 세계의 중심이 된 서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드디어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마지막 장 2045년의 기록을 펼칠 차례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붉은 말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질주는 20년이 지난 2045년 을축년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됩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를 가리켜 하늘의 중심축이 이동을 마친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서쪽 하늘을 날던 거대한 흰머리 독수리 미국이 쉴 곳을 찾아 동쪽으로 날아온다. 독수리는 늙고 지친 섬 일본을 지나치고 탐욕스러운 용을 피해 가장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한강변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 2045년이 되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서울로 통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한국과 완전히 결합하거나 혹은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질서의 중심축,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개벽의 순간입니다. 리슈동이 묘사한 2045년의 서울 풍경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줍니다.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한글로 된 책을 끼고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예법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선다. 세계의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찾아와 동방의 지혜를 구한다. 한국의 말은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한국의 젓가락질은 가장 고상한 식사 예절이 된다. 이것은 총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화시킨 결과다. 리슈동은 이때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 지원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펜을 놓기 전 이 책을 읽게 될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아주 엄중하고도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엄청난 미래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당장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천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 된다. 2026년부터 쏟아질 하늘의 복을 담으려면 너희의 그릇부터 깨끗이 닦아야 한다. 만약 한국인들이 갑자기 찾아온 부와 명예에 취해 조상을 잊고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거만하게 군다면 이 모든 영광은 하룻밤의 꿈처럼 신기루로 사라질 것이다. 즉, 국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슈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홍익의 뜻을 기억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오래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서양의 흉내를 내며 방황할 때 그들을 꾸짖기보다 따뜻한 밭한끼를 먹이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라. 2026년에 대운을 여는 열쇠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너희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정과 예 속에 숨겨 있다. 리슈동은 마지막으로 윈난성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전 연서의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라. 나는 보았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거대한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찬란한 광경을. 그러니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아 그 영광을 두 눈으로 확인하라.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천재 예언가 리슈동이 목숨을 걸고 남긴 2026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중국은 병들고 일본은 침묵하며 오직 한국만이 솟아오르는 미래.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의 흐름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흐름을 믿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닦으며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2026년 대한민국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